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요즘 은행주들이 워낙 힘이 좋고 이제 저와 같이 저점에서부터 모은 분들은 수익률이 지금 꽤 높아지셨다 보니까 매도를 언제 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많이 달리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새벽에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BNKU나 FAS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매도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새벽 장중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회원분들께 제 의견을 전달드릴 땐 가급적 빠르게 전달드려야 하다 보니까 어제도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핵심 내용 위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제가 왜 현금이 없으면 지금 BNKU나 FAS를 수익 실현하고 매도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 최근 상황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나스닥 지수는 0.03% 상승하며 그냥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시장이 잠잠했던 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가 0.86이었는데 0.85가 나오면서 거의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도 233억 5천만 달러가 예상치였는데 233억 3천만 달러가 나오면서 거의 맞췄습니다. 자, 근데 결국 마진이 문제였습니다. 예상 마진이 21.2였는데 19.3이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 테슬라가 그동안 고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다른 자동차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압도적인 마진율이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세 대를 팔아야 테슬라 한 대 판 가격만큼의 이익이 겨우 나온다는 식이죠. 그래서 이번에 세일을 심하게 할 때도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원가 절감을 잘 해서 마진율을 잘 지켜내겠지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 마진율을 제대로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장중에 2% 하락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실적 발표 후에는 6%가 넘게 빠졌습니다. 아마 이로 인해 오늘 나스닥은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19.3이라는 마진도 대단한 거긴 합니다. 여전히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상상도 못할 수치의 좋은 마진율인 건 맞는데 일단 20%라는 상징적인 수치가 깨졌다는 점, 그리고 마진율이 전년 동기에는 26.8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9.3으로 떨어지면서 이번에 매출이 24%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24%가 줄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하락폭이 좀 크긴 하죠. 그리고 또 테슬라를 일반 자동차 기업으로 투자자들이 분류했다면 절대 이 정도 고평가를 유지할 수가 없을 텐데 테슬라에게 사람들이 거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자동차 기업이지만 사실상 테크 기업 취급을 하고 있고 마진율도 테크 기업 수준의 마진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또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10.1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인 9.8보다도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다행히 낮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너무 높죠. 그리고 근원 CPI는 전월과 똑같은 수치가 나왔고요. 영국의 CPI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당연히 기준금리를 더 강하게 올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고 이 소식과 더불어서 요즘 연준 인사들이 다시 또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다 보니까 영국의 채권 가격과 미국의 채권 가격 그리고 미국의 증시가 모두 장 초반에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은행들이 생각보다 실적도 잘 나오고 예금 이탈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게 밝혀지면서 증시가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제 웨스트 얼라이언스 뱅코프 은행이 어제는 주가가 무려 24%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실적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였던 1.97에 한참 못 미치는 1.28달러가 나왔고요. 예금 잔액도 11%가 줄었어요. 자, 근데도 어떻게 주가가 24%씩 상승하면서 지역은행들 전체에 좋은 분위기를 몰고 올 수 있었냐면요. 3월 20일부터 4월 14일 사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근 몇 주 사이에 예금이 29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밝힌 거예요. 이 정도 수치면 이번 은행위기 때 웨스트 얼라이언스에서 은행에서 떠났던 예금의 무려 40%를 되찾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은행들의 예금 이탈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시장이 높게 평가를 한 거죠. 야, 예금도 다시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그동안 주가를 너무 과하게 하락시켰다. 다시 좀 사야겠네 하면서 주가가 무려 24%나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은행위기 터졌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은행위기가 터지면서 은행들 주가가 너무 과하게 하락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은행이 회복하는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1분기 실적이 비록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이 이러한 예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이 저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도 상승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다른 지역은행들도 예금 이탈이 적다는 게 밝혀지면서 지역은행들을 3배로 추종하는 DPST 역시 어제는 11.41이라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된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연준 산하의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기업인들이랑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놓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 표지가 베이지색이라서 베이지북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투자자라면 우리가 이걸 잘 봐야 하는 게 몇 주 뒤에 열리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베이지북은 더 의미가 있는 게요. 2월 말에서 4월 10일까지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은행위기 이후의 상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베이지북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당장 최근 몇 주 동안은 경제활동에
상황에 큰 변화는 없긴 했는데 은행들이 이번에 위기 이후에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대출 수요와 규모가 소비자랑 기업들에게 감소했다고 말하면서 향후 몇 달 동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지난번 공개된 회의록에서 나왔던 얕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며 경기 회복에 2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에 좀 더 힘이 실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선 나름 호재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 FOMC에 대해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한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요즘 은행들 위기도 다 지나간 것 같고 또 기업들 1분기 실적 잘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연준이 주식시장 죽이겠다고 또 이번 FOMC 때 엄청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지 않겠냐는 말들이 간간히 나오잖아요. 이번 FOMC 때 25bp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후 발언까지 과연 심하게 매파적일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연준 의원들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경기 선행 지표들 발표되는 것들도 그렇고 앞으로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줄면서 향후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1분기 실적이라는 게 결국 낮춘 예상치를 겨우 비트하거나 이걸 상회했다고 잘 나왔다고 다들 환호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냉정히 바라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당연히 연준 위원들과 파월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굳이 작정하고 시장을 죽이겠다는 발언을 할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주식시장은 알아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거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 어제 실시간으로 장중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말씀드렸던 BNKU나 FAS 매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은행주들을 계속 들고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수익 실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전체 다 하는 게 아쉽다면 50%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이유가요. 제가 처음 은행주를 투자를 계획했을 때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이미 다 펼쳐지고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은행주를 산다는 첫 영상 올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저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은행주들, 특히 대형 은행주들의 장기 우상향을 무조건 믿지만 그렇다고 은행주로 초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은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이번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 과하게 은행주가 떨어진 것 같아서 이 과하게 떨어진 낙폭만큼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어느 특정 포인트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확고하기에 투자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지금 은행 사태 많이 진정됐고 그리고 1분기 실적도 대부분 다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 솔직한 심정은요. 제가 생각했던 예상치보다는 주가는 많이 못 올랐어요. 전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오를 거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지금 수익률도 상당히 크죠.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안에 대형은행이라는 이렇게 안전한 투자처에 들어가서 이 정도 수익률이면 사실 굉장히 잘한 선택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단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일단 단기적인 호재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은행권의 호재로 볼 만한 건 사실 딱히 더 이상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굳이 하나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경기 침체의 불안함으로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앞으로도 대형은행에 쏠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정도. 마치 지금 반도체 섹터를 혼자서 전부 다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처럼요. 엔비디아는 완전 그냥 지수랑도 따로 놀고 혼자 쌩쌩 잘 가잖아요. 이런 현상이 은행 섹터에도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제가 봤을 땐 이것밖에는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타로 접근하셨거나 현금 비중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이라도 충분히 좋은 수익 거두셨으니까 수익 실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근데 저는 그냥 좀 더 리스크를 짊어져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잘 있는 편이라서 그렇고요. 만약 저도 현금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라고 치면 지금 수익 실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상황에 맞춰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채권이 다시 매력적인 가격대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음 투자 행선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잘 못 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은행주는 크게 상승해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줬는데 마침 이때에 맞춰서 채권은 또 크게 하락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은행주를 판 돈을 잘 쥐고 있다가 채권에 다시 추가 매수를 계획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존의 TMF 보유하려던 물량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현금도 늘어났으니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채권을 좋게 보는 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말이고요. 난 채권 투자는 성향에 잘 안 맞는다. 차라리 은행주 익절한 현금 잘 갖고 있다가 추후
추후 TQQQ나 내가 평소에 좋게 보는 빅테크 기업들 더 많이 떨어지면 그거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방법도 괜찮죠. 네, 그래서 은행주 매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추후 제가 부분 익절을 한다거나 전량 매도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지향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케이트진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한순웡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양주영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향기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지훈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민땡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정지훈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장하율 하준하겐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누룽모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동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쥐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힘힘내자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마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홍승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폴팡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고픈 난다 통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제가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철양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이창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카츠네 도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상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선두타자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이윤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황영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강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귤귤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THRSTY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두들옐로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트 흔한 남매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상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